안녕하세요. 오늘은 혼자 떠나는 제주도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. 가족이랑 말고 애인이랑 말고 혼자. 숙소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생각하는 게 오피스텔, 그리고 게스트하우스, 그리고 쉐어하우스, 뭐 호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뺄게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, 오피스텔은 혼자 생활해야 되잖아요. 그게 뭐 좀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,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인 금액도 한 알아보니까 싼 데는 뭐 보증금 100에 한 60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, 요즘 또 월세가 많이 올라서 제주도 한 80에서 한 괜찮은 데 구하려면 한 100 정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정도 줘야 되고,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한 뭐 일단 거기는 1인실도 많이 없겠죠. 다인실로 쓸 텐데 한 50에서 70 정도? 한 달 살기? 그렇게 잡으면 되고,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쉐어하우스인데, 쉐어하우스도 가격이 1인실, 뭐 2인실, 다인실 이렇게 있는데, 1인실 같은 경우는 한 공과금 포함 한 68만원, 70만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같고, 2인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10만원 정도 싸요. 다인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20만원 정도 싸고, 대략 다 쉐어하우스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한 그 정도? 오피스텔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서로만의 장단점이 있겠죠.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쉐어하우스. 왜냐면 내가 아는 건 쉐어하우스밖에 없어. 게스트하우스도 운영 안 해봤고, 오피스텔에 살아보지도 않았고. 근데 오피스텔에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. 뭐 심심하다, 처음에 일주일만 좋았다, 받아보고 하는 건 너무 심심하대, 말할 사람이 없대.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 시간이 있어. 내가 낮잠을 자고 싶은데 이 시간에 자리를 비워줘야 돼. 방 청소를 해야 되니까, 다른 게스트들 맞으려면. 그런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왔다 하루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굳이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 되나? 막 이런 생각도 해. 그런 느낌?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숙박 기간이 일주일이야. 내 숙소는 그랬어. 거의 다 장기로 보니까 사람들이 잘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. 뭔가 청소 시간도 따로 없었고, 뭐 해봤자 호스트나 스텝이 이제 공용 주방이나 공용 거실이나 화장실 같은 데 하겠지.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지. 다인실 같은 경우도 쟤는 막 어질러피는데 나는 좀 깔끔해. 그러면 좀 스트레스 받겠지. 제대로 된 장단점을 한번 따지고 볼 텐데, 이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일단 그 대부분 혼자 온단 말이야. 혼자 아니면 그 친구 둘이 와. 그러면 같이 여행을 할 수 있어. 나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재밌거든. 사진도 찍어주고, 뭐 한 달 살기 하니까 뭐 자기 육지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 차 쉐어도 하고,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막 여행 얘기도 공유를 하고, 어디 좋았다, 어디 가봐라 하는 얘기도 막 많이 해주고, 찐 맛집, 막 진짜 인터넷에 안 나오는 데 있잖아, 맛집 같은데. 그런데 추천도 많이 받고,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 같은 거 같이 해먹는 경우가 많아. 그러니까 막 제주도 물가 엄청 비싸잖아. 그 외식비 얼마나 많이 나가 있어. 그러니까 뭐 저녁도 같이 장 봐서 해먹고, 점심도 뭐 해먹고, 우리 내일 뭐 해먹자, 내일 비 오니까 뭐 점심에 전 부쳐 먹자,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.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. 이제 20대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잖아. 뭐 무슨 모임 활동을 하는 건 아닌 이상 쉐어하우스는 되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. 그 다양한 사람을 놓으니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거야. 술자리에서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인연을 만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거의 만남의 장 같은 느낌.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오피스텔 이런 데보단 혼자만의 공간이 좀 덜하다는 거지.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것도. 나 이런 거 좀 근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. 자기가 여행 같이 하기 싫으면 같이 안 해도 되고, 자기 혼자 여행하고 싶으면 혼자 여행하고 하는데,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. 나는 이제 방에서 조용하게 쉬고 싶은데 저기 거실에서는 막 떠들고 그러니까 막 소음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,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리면 뭐 내가 뭐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. 재택근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, 아무래도 공용 공간이 많다 보니까
행동의 조심스러움 같은 경우 쉐어하우스마다 규율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잘 지켜주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. 뭐 남의 물건 막 함부로 쓰거나 그런 건 그러진 않겠잖아. 그런 건 다 이제 기본적인 머리에 박혀있는 상식들이니까. 보니까 내가 게스트로도 있었고 호스트로 있었는데 좀 자연스럽게 저녁마다 술자리가 좀 이렇게 간단한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그런 술자리가 늘 있었던 것 같아. 한 일주일에 5-6번.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뭐 싫어하면 자기가 방에 들어서 쉬면 되는 거고. 그냥 쉐어하우스를 짧게 운영하면서 받은 몇 가지 질문 같은 거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, 아니 한 달 동안 뭐 하면서 지내요? 한 달 너무 길지 않아요? 막 이래. 그럼 난 말해주지. 한 달 너무 짧습니다. 다들 막 그래. 나도 맨 처음엔 한 달 너무 길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지내지? 근데 3박 4일 여행, 제주도 여행 오는 거랑 그 제주도 한 달 살기로 오는 건 그 여유가 달라. 사람들이 맨날 나는 뭐 그 전에 여행을 많이 와봤겠지만 제주도 3박 4일 이렇게 놀러 오면 난 내가 어딜 간지도 몰라. 내가 다 찾아봤지만 내가 곽지를 갔는지 내가 서쪽을 갔는지 내가 동쪽을 갔는지 난 몰라. 근데 이제 한 달 살게 하면 그런 데를 다 여유롭게 돌아볼 수도 있고, 내가 이제 가장 좋은 점이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마당에 누워서 책을 보진 않지만 뭐 책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산책하고 그냥 빨래 널고 이런 거 그냥 굉장히 좋았어.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 하루가 너무 행복했어. 그냥 그것도 되게 시간이 잘 가. 그리고 막 하는 고민이 없단 말이야. 다음날 뭐 먹을까? 오늘 저녁 뭐 먹을까? 내일 뭐 할까? 이런 생각밖에 안 해. 근데도 시간이 엄청 빨리 가. 그래서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장을 해. 진짜 아쉬워서 보름 더 연장하거나 일주일이라도 더 연장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었어. 일주일 살이 왔는데 3달을 살고 간 사람이 있었어. 근데 그게 난 이해가 가. 나도 그랬으니까. 진상 게스트들은 없나요? 막 이래. 진상 게스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, 10명이 모이면 나 포함해서 10명? 그럼 9명이 모이잖아. 다른 사람이야. 9명 중에 한 2-3명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. 그냥 그런 느낌이. 막 그렇게 막 진상은 없었던 것 같아. 대략적인 한 달 살기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? 뭐 이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네가 쓰는 만큼 나가는 거겠지. 이렇게 말하면 좀 뭐 티적인 발언인데, 이거는 단정지어서 말해줄 수 없는 게, 그냥 뭐 내가 따져보면 대충 뭐 숙소값 60만 원 잡아. 뭐 교통비도 나갈 거고 식비도 나갈 거고 관광도 해야 되고, 뭐 어디 관광명소 가면 그 뭐 출입금 요금도 내야 될 거 아니야. 입장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, 뭐 또 소품샵 가면 이쁜 것도 사고 싶잖아. 그냥 다 포함해서 한 적어도 그래도 한 250에서 300은 써야지 온전히 제주를 즐겼다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. 아끼면서 쓰면 뭐 200대 초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좀 쉐어하우스 가면 이성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, 이성이야 만나지.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. 근데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지.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, 아니 나 그렇게 생각해. 이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왔어. 근데 너무 이뻐. 너무 내 스타일이야.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나도 모르게.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. 뭐 같이 여행하자, 같이 밥 먹으러 가자, 같이 카페 가자, 커피 마실래? 이러면서 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다 해. 모르는 척 하면서 다 들리고 다 보이고. 이제 커플들은 많이 탄생하긴 하지. 그런 데 있으면 뭐 잘 헤어지기도 하고 잘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. 다시 가고 싶네. 한 달 살기는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? 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있는데, 굳이 말하면 봄, 가을이 제일 여행하기 좋긴 한데 여름, 겨울도 매력이 진짜 장난 아니야. 여름에는 제주도 다 바다고 계곡도 많고 하니까 어딜 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어디 사람들이랑 다 같이 피크닉 갈 수도 있고. 그럼 막 그래. 우리는 막 우리만의 장소 이런 데 가가지고 가서 물놀이 하고, 사람들 막 많이 안 모이는데 그 서핑도 많이 하잖아. 또 우리 집은 중문이랑 가까워가지고 그냥 막 서핑도 배워보고 그런 데 가서, 겨울에는 뭐 크리스마스 박물관도 가고 저기 뭐냐 한라산도 가고 한라산 밑에 영실 코스도 가고
동백꽃도 보러 가고, 그냥 저희 뭐 걷기 싫다고 하면 차 타고 천백고지 가고, 별 보러도 가고, 눈 보러 가고.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지. 근데 이제 다만 겨울 여름은 너무 덥고 춥고 해가지고 어디 막 돌아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지. 여름엔 특히 또 벌레도 많아요. 제주도는 막 바퀴벌레도 막 이만해. 지네도 그만하고.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겨울이나 봄, 가을 찾아서 떠나면 되고, 눈 좋아하는 사람들은 겨울에 가서 동백꽃도 보고 하는 거지. 언제든 가든 좋아. 진짜 언제든. 제주도 한 달 살기는 언제 가도 좋다. 지금 당장 시간만 되면 난 간다. 쉐어하우스에 대한 걸 좀 간략하게 얘기해봤는데,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오케이, 빠이빠이.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딱 한 가지 후회가 남는데, 뭔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뭔가 영상을 좀 짜집게 해가지고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, 짜집기 할 만한 영상도 제대로 없고, 왜 그때 영상을 많이 안 찍어놨나.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 갈 때 좀 영상을 많이 남겨서 유튜브에 좀 올려보려고 유튜브를 개설했고, 앞으로는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영상 많이 올릴게요.